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원회의 공약 파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도 용산 시대로 파기 전환되었고, 또 공동정부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사실상 파기가 되었습니다. 또 국민 통합 대신에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양상인데, 이제는 민생 공약마저도 내팽개쳤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또 그 때문에 물가가 치솟는 상황인데, 어제 인수위원회가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하는 대통령 선거 공약 파기를 공언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인수위는 재벌과 대기업에게는 꽃길을 깔고 중소기업에게는 몽둥이를 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한 납품단가 제값받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철광석, 원유, 펄프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원재료의 이런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온전히 반영했다는 중소기업은 4.6%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요구는 갑작스럽게 나온 것도 아닙니다. 협상력 부족으로 대기업으로부터 제값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계가 아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대선 공약을 하기도 했고, 또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시에 18대 국회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대안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그것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연동제를 도입하기로 그렇게 결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지금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가 실효성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야말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해야 될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었지만 동시에 또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여야의 공통 공약입니다. 이런 거라면 기왕에도 여야 대선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기구가 마련된 만큼 여야에서 한 번 더 논의하고 추진 여부를 판가름했어도 좋았을 문제입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철회한 것은 반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입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이를 위해서 김경만 의원께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입법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인수위에 요구합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공약의 철회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야의 공통 공약 협의에 맡겨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즉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의 피해를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인수위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대신 개별 중소기업의 협상 문턱을 낮추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인수위 관계자의 입을 통해 윤 당선인 공약의 큰 틀은 납품단가 제도 개선으로 제값을 받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연동제 도입 여부가 공약의 이행,
미희행 관점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고 말한 바가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다. 연동제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오직 재벌, 대기업들의 입맛과 요구에 맞춰 중소기업과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린 것에 불과하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지난 15년 동안 중소기업이 발해온 수곤 과제이다. 중소기업 전문가 하나 없는 인수위가 고작 한 달 만에 공약을 파기한 것은 중소기업과 국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다. 연동제가 도입되면 거래 대기업이 원가 절감을 이유로 기존 국내 중소기업과 거래를 중단하고 해외 거래처로 눈을 돌린다든지, 기존 거래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 노력을 소홀히 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기우이다. 중소기업 제값받기는 제도 개선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원자재 값이 폭등하던 시기에 납품단가 연동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당시에도 공정위 반대로 무산되고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도입됐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건 당시에도 예견되어 있었다.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거래 관계가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그때에도 기만당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2005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인 184조 원을 기록했다. 반면 중소기업들의 사정은 정반대이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현재 원자재 가격은 51.2%나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원자재값 급등으로 경영 여건이 매우 악화됐다는 응답은 75.2%에 달했다. 또한 원자재값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전부 반영받는 중소기업은 4.6%에 불과했고 전부 미반영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도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그저 납품한 제품에 대해 온전히 제값을 받고자 법률로 정한 연동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의 경제 자유보장과 동시에 규제와 조정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 제119조 2항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중기간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는 이 당연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당력을 모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문회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물을 것이며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국정의 기본은 위기관리가 아니라 위기 극복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윤석열 인수위의 납품단가 연동제 공약 파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윤석열 인수위는 지금이라도 납품단가 연동제 공약 파기를 철회하고 국민의힘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